자, 아까 NWO가 뭐라고 했습니까?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루미나티라고 했죠. 그 약한 자들. 1, 2차 세계대전을 일부러 일으켰습니다. 유엔을 설립하고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각각 전 세계 나라의 주권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주권이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로 만들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전 세계적인 혼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14년도에.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시작되었고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다. 자, 여러분 독일이라는 거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1차 세계대전에 1914년도에 일어났고요. 희생은 한 9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사람이.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목표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중간적인 단계로서 지금은 유엔이 실제 있는데 그때는 유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로고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그 로고를까지 만들고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 미국 대통령이 이를 옹호했지만 세계 정부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투표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련된 어떤 여러 증표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1달러 뒤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있고요. 뒤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신세계 질서, 라틴어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썼느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1935년에 뉴 월드 오더라고 써놨고, 자, 여기 보면은 삼각형 이런 모양도 이렇게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찾아놨네요. 그러니까 그 철자가 보니까 메이슨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메이슨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은 프리메이슨을 의미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지폐에 실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음모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어떤 실체를, 자기들의 실체를, 우리가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1939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때는 아까 1차 대전 때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요. 2차 대전 때는요, 5,200만 명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어나는 그렇죠. 5,2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자, 소련에서는 그 당시 스탈린이었고요. 영국에서는 처칠, 그 다음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자, 이 사진 제가 올려놨는데, 자, 처칠과 루즈벨트, 그 다음에 스탈린입니다. 이 사람이 얄타에 모여서 얄타 회담을 나누는데 유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그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되게 위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회담할 때 10주 후 루즈벨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어떤 스타적인 그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하게 돼요. 그 업무에 대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유엔을 설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인데, 이 스타 외교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 1945년에 유엔이 설립되면서 최초의 그 사무총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뒤에 소련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으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유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을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어떤 나라들이 러시아로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소련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저 히스인데 나중 그 스파이 활동으로 들통이 나서 유엔 설계 시 지구적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연방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유엔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 유엔이나 뭐 WHO라든지 그런 W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조금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쪽에 좀 그런 정책을 막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흐름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유럽 전체를 차지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되게 커졌죠. 거의 유럽까지도 거의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그 당시에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유럽하고 미국이 합쳐서 나토라는 것을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토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유엔은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유엔은 설립이 되었지만 어떤 큰 효력은 발휘하지 못했고 미국은 유엔을 설립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거부권을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설립할 때 거부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도 그래서 그 당시에 거부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림 이사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엔이 그렇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자 보세요. 오른쪽에 유엔 마크인데 왼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의 어떤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낫이라든지 어떤 이런 망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런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유엔을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말씀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오픈하자고 했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고요. 나름대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것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 영국, 미국이 뭉치게 되는데요. 독일은 중심부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연결이 돼 있어요. 독일이 정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2차 대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일이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1870년도에 독일 프랑스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모두 독일에 관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둘로 나누자. 이런 연유 때문에 둘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베를린 장벽을 쌓게 됐죠. 47km에 그 달하는 베를린 장벽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어빈 백스터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 자, 표범이 머리가 4개거든요. 자, 머리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머리가 4개예요. 상처가 난다고 돼 있거든요. 상처가 났다.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서 NW 새로운 세계 질서 그런 것들을 이 목사님께서 다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겠구나. 1989년에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1986년도 3년 전에 이것이 합쳐지겠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렇게 책을 썼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께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동독과 서독은 합쳐질 것이다.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3년 뒤에 그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해서 이 목사님께 어마어마한 연락이 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언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예언을 해석하실 때 단순히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뉴스 신문이라든지 진짜 그 나라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성령께 구하고 어떤 해석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예언을 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으로 이러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그 NW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그 당시,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 아버지 부시가 있고요, 아들 부시가 있거든요. 둘 다 대통령이 됐는데, 고르바초프,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여기 사진 있죠. 고르바초프와 그 만나면서 그 당시 그 동독과 서독이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그때도 9월 11일 날 의회 연설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 NWO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드 부시는, 자, 이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진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 9.11 테러도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악한 자들, 사실은 부시 대통령도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상한 징조가 보고를 다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하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9.11 테러가 난 뒤에 아들 부시도 NWO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세계 질서, 그러니까 뭔가 혼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부러.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어나는 그런 전쟁조차도요, 일부러 일으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HO. 자, 여기 보시면 미래 팬데믹 대응 위한 국제 조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도 사무총장 이름이 기네요.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여수스. 자, 이름은 깁니다. 그냥 제가 이놈이라고 할게요. 이놈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WHA 특별 세션 의제 상정에 관해서는 미래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다가올 팬데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분은 있죠. 이 코로나는 특정 나라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가 잘 연결이 되고 협력이 돼야 되죠. 그런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의도했던 악한 의도, 그게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플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W자 들어가는 얘네들 다 같은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를 대해주는 업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